네, 오늘도 역시 슬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비평과 기호학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프랑스의 대문호인 놀랑 바르트. 평생 냉철하고 날카로운 지성으로 세상을 분석했던 그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무너져 내린 마음의 파편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애도일기입니다. 오늘 이 책을 소개하는 내 마음은 어느 때보다 무겁고 각별합니다. 나 역시 국민학교 2학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홀어머니가 겪는 어려움을 보며 성장해온 나에게 평생 어머니의 삶의 지표로 삼았던 바르트의 문장들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슴속 깊은 곳을 찌르는 송곳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을 자양분 삼아 성장해온 나 같은 이들에게 바르트가 겪은 상실의 무게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바르트에게 어머니 앙리에트 뱅제는 단순한 부모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삶의 중심축이었고 그의 모든 글쓰기의 첫 번째 독자였으며 바르트라는 존재를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였습니다. 1977년 10월 25일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바르트의 세계는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이튿날부터 시작됩니다. 바르트는 책상 위에 쪽지를 담은 케이스를 두고 그때그때 비통함을 잉크와 연필로 적어 넣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간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처럼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들은 압니다. 상실은 시간이 지난다고 잊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늬로 새겨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르트 역시 슬픔을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슬퍼하는 주체로서 그 비통함의 곁을 하나하나 만져 나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결코 위안을 찾을 수 없는 종류의 것이며 날이 갈수록 더 많이 기억해야 하는 것 자체가 유일한 위안이다 라고 말입니다. 일기 중에서 숨이 턱 막히는 가장 슬픈 날들의 기록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77년 11월 6일의 일기입니다. 솜처럼 안개가 짙은 일요일 아침, 혼자다. 한 주 한 주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녀 없이 흘러가게 될 긴 날들의 행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짧은 글이 왜 이토록 아플까요? 그것은 상실이 단 한 번의 폭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겨진 무한한 시간 동안 매 순간 반복될 것임을 깨닫는 가혹한 자각이기 때문입니다. 긴 날들의 행렬이라는 표현은 사랑하는 대상이 부재하는 미래가 얼마나 막막한 영겁의 시간인지를 보여줍니다. 나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느꼈던 그 막막한 세월의 무게가 이 문장에 겹쳐져 눈시울이 뜨겁습니다. 1978년 3월 17일에 쓴 일기를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엄마라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말을 발음할 수가 없다. 그 단어는 이제 내 입술 위에서 말라버렸다. 언어학자였던 그에게 엄마라는 단어를 잃은 것은 세계를 설명할 도구를 잃은 것과 같습니다. 부를 대상이 사라진 언어는 생명력을 잃고 입술 위에서 말라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지켜보며 자란 우리에게 엄마라는 이름은 세상 그 무엇보다 무겁고도 따뜻한 이름이었기에 그 단어가 입술 위에서 말라버렸다는 고백은 더욱 절절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이 일기 전반에서 애도의 가변성을 추적합니다. 어느 날은 조금 견딜만 하다가도 어느 날은 어머니의 유품 하나에 다시 첫날의 지옥으로 회귀합니다. 그는 이를 아픔의 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사회가 강요하는 애도의 기간에 분노합니다.
왜 세상은 나에게 빨리 괜찮아지라고 말하는가? 이 슬픔은 내가 어머니를 사랑한 만큼의 무게인데 어떻게 이를 함부로 덜어내라고 하는가? 라며 항변합니다. 바르트에게 글쓰기는 이 슬픔을 견디는 유일한 방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부재로 인해 생긴 마음의 구멍을 바르트는 부재의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어머니의 본질을 되찾으려 했었고 그 고통스러운 탐색은 훗날 그의 마지막 명저인 밝은 방이라고 하는 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어머니를 간호하며 느꼈던 연민과 사랑이 그의 철학적 사유로 승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애도를 성공적으로 끝내야 할 과업이라고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애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슬픔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함께 걸어가야 할 평생에 발려있던 셈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약 2년 뒤인 1980년 교통사고로 허망한 생을 마감합니다. 어쩌면 그는 어머니가 없는 세상에서 이미 자신의 삶도 의미를 잃었음을 예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상실의 고통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 바르트의 이 일기를 펼쳐보시기 권합니다. 그 문장들은 힘내라는 공허한 말 대신 나도 당신만큼 아프다. 그리고 이 아픔은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증거다라고 곁에서 나직이 읊조려 줍니다. 그 고통은 당신이 그만큼 깊게 사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그 긴 행렬 묵묵히 견디는 여러분의 오늘이 바로 가장 숭고한 애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를 떠나보낸 분들의 시린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엄마를 잃은 철학자의 900일 롤랑 바르트가 쓴 그 기록 애도일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 마침 며칠 전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어버이날에 쓴 시를 한 편 낭송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마음속에 핀 카네이션입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와 꽃을 피우는데 정작 이 꽃을 달아드릴 가슴은 바람 한 점 머무는 먼 곳에 계십니다. 어느덧 내 나이도 고의를 넘어 거울 속엔 당신을 닮은 노인으로 서 있습니다. 당신이 겪으신 무거운 생의 무게를 이제야 오롯이 내 등으로 느끼며 굽어가는 허리만큼 그리움이 깊어갑니다. 살아생전 주름진 손마디마다 자식 걱정만 꾹꾹 눌러 담으시더니 이제는 그 손길 담을 길 없어 허공 위에 빈 이름만 그려봅니다. 내 마음속 카네이션은 보고 싶은 그리움에 젖어 붉은 꽃잎마다 이슬처럼 눈물이 맺힙니다. 못다한 효도가 가시처럼 걸려도 오늘만큼은 울음 섞인 노래 대신 당신이 주신 사랑의 온기로 꽃을 피웁니다. 내 마음속엔 영원히 시들지 않는 붉은 꽃 한 송이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